자, 그럼 계속해서 11년 만에 폐지된 단통법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단말기 할인 경쟁 빗장이 풀린 건데요. 그럼 여기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측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구입 시 지원금 공시 제도와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실 때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되어서 통신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주 이통 3사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점검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 차별과 허위가장 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네, 이른바 단통법 11년 만에 제정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 끝에 11년 만에 폐지가 된 건데 네. 자, 그때는 그럼 왜 제정이 된 거고 지금은 왜 푸는 겁니까? 이게 2012년에 갤럭시 S3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내가 분명히 전화기를 샀는데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 않을 뿐더러 캐시백까지 해주는 거죠. 일명 마이너스 폰이 등장한 사례였는데 이게 시장 질서를 심대하게 해친다 해서 2013년에 국회에서 단통법이 발의가 됐고요. 2014년 10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돌아보시면 그때 상황에 뭐 프라다 폰이다 아니면 초콜릿 폰이다 이런 프리미엄 폰들이 시장을 굉장히 요란하게 마케팅을 벌였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장 질서가 지나치게 무너지는 걸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을 제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결정된 게 이통사가 지원할 수 있는 공시 지원금은 공시를 하고 한계를 두도록 하자. 네. 두 번째는 이걸 유통하는 채널에서 각 대리점이 추가로 얹어줄 수 있는 돈도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최대 15%를 넘지 못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신 3사나 이통사 대리점들이 굳이 경쟁을 안 하는 거죠. 열심히 경쟁해야 소비자 후생이 올라갈 텐데 경쟁 안 하고 소비자들이 물가 부담만 지게 된다. 이런 여론이 커지니까 다 같이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경쟁해서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자. 이게 폐지의 사유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동전화 바꿀 때 좀 네. 싸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폰. 그러니까 내가 전화기 샀는데 오히려 보조금까지 현금으로 받아오는 페이백까지도 가능해진 게 이번 폐지 이후의 상황이고요. 기존에는 선택약정 할인, 그러니까 내가 전화기를 직접 구입을 해서 요금만 할인받겠습니다 하면 이 추가 지원금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두 개 다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데 세상에 좋기만 한 건 없고요. 이렇게 되면 위약금 물어야 하는 범위가 상당히 늘어난다. 이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고 샀을 경우에 다른 사람 산 것보다 훨씬 비싸게 사거나 뭐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특히 아마 세대 간의 이 정보 격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령층은 같은 휴대폰을 좀 비싸게 구입하시거나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겠고 상대적으로 이 젊은 분들은 가격 비교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가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정보 격차에 따라서 소비자 후생이 달라지는 것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알뜰폰 시장의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 많이 하면 굳이 그쪽으로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이쪽 시장도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서히 정보 격차에서 좀 정보가 좀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일단은 서치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아마 중요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그 보조금 성지 이런 것들이 아마 리스트로 돌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나치게 시장 질서를 위해하는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반드시 단속을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방통위가 벌써 이통 3사와 함께 TF를 구성했습니다. 23일에는 현장에 나가서 특히 이런 것들 많이 모여있는 상가들 단속한다. 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지켜라 이런 입장이니까 경쟁 좋은데 경쟁 뒤에는 소비자가 치러야 한
책임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통신사들이 뭐 아마 고객들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할 걸로 보이죠? 네, 초기에는 경쟁을 할 거고 아마 최근에 나온 그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이걸 얼마나 싸게 파느냐 이게 시장의 시금석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25일부터 현장이 풀립니다. 지금 사전 예약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얼마나 싸게 파느냐, 얼마까지 보고 왔느냐 아마 이게 현장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종이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동원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사업 등에 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 네. SKT 같은 경우에는 시장 1등 사업자입니다만 최근 해킹 사건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로 눈치 봐가면서 장부에 구멍 나지 않는 선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단통법이 폐지가 당장 됐습니다만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좀 혼란도 있겠군요. 네, 이게 감시 범위나 해도 되는 일, 안 되는 일이 시행령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게 아직 정밀하게 다듬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일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엄단하겠다 이런 입장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 당촉에서 이거 시범 케이스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과열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싸다거나 하는 것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군요. 네, 그거는 월에 나눠서 사실은 내게 돼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반년 내에 그러니까 단통법 폐지 이후에 가입했는데 반년 내에 요금 바꾼다 하면 위약금 물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꼭 따져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